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모델링 과목에서 베이지안 기법입니다. 이번 강의는 빅데이터 모델링 과목에서 고급 분석 기법이고 베이지안 기법입니다. 먼저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베이즈 정리,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에서는 베이지안 기법의 정의, 베이즈 정리에서의 확률의 의미, 주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베이지안 기법이란 통계적 추론 기법 중 하나로 해당 용어가 중요합니다.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기존 정보를 업데이트, 확률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바로 베이지안 기법입니다. 이 베이지안 기법은 베이즈 정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불확실성 하에 예측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베이지안 기법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확률이라는 이 관점을 전환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개념에서 확률은 우리가 정통적인 관점이고 빈도주의입니다. 즉 어떤 사건이 장기간 반복되는 실험에서 관측되는 비율을 확률이라고 했죠. 객관적이고요. 장기적인 반복을 통한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다. 즉 이 말은 예를 들어서 동전을 한 1000번 던졌을 때 앞면이 한 평균적으로 500번 정도 나왔다고 하면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이다 라고 하죠. 전통적인 관점인 빈도주의의 개념인 기존의 확률이 됩니다. 하지만 이 베이즈 정리에서의 확률을 우리는 베이지안 확률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확률은 어떤 사건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기존의 확률의 객관적인 개념이 아닌 주관적인 믿음의 정도를 확률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은 확률은 주관적인 신뢰도라는 거죠. 새로운 정보에 따라서 갱신이 되는 주관적인 신뢰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확률을 객관적이고 어떤 변하지 않는 장기적인 반복을 통한 비율이라는 개념보다는 개인의 주관적인 신뢰도이구나 라는 것을 이 베이즈 정리에서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의 앞면이 나왔다는 주장의 신뢰도가 50%이다. 즉 이 말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어떤 경험, 정보에 따라서 이 사건이 발생했을, 즉 동전이 앞면이 나올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죠. 처음엔 앞면과 뒷면이 반반일 거라 추정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지식, 경험, 주관적인 거에 따라서 그 확률을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베이즈 정리에서의 베이지안 확률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빈도주의는 기존의 확률이고 베이지안 확률은 베이즈 정리에서의 확률을 베이지안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이 빈도주의는 반복 실험에서의 장기적인 비율이죠. 베이지안 확률은 주관적인 신뢰도, 어떤 믿음입니다.
자, 이 빈도주의에서의 우리가 정통적인 이 확률은 사전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베이지안 확률에서는 사전 지식이 필요하고요. 반복을 통해서 이 빈도주의의 정통적인 확률이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이 베이지안 확률은 새로운 데이터로 기존의 확률이 갱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는 이게 다음 장에서 베이즈 정리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다음 강의인 베이즈 정리를 위해서 주요 용어부터 확인을 하고요. 해당 용어는 다음 강의에서 또 설명이 됩니다. 이 사전 확률은 기존에 알고 있는 확률입니다. 주관적인 확률이고요. 주관적인 믿음이 변할 수도 있죠. 그 새로운 정보를 반영한 확률이 바로 사후 확률이 되고요. 그리고 이 가능도, likelihood, 즉 우도 확률이라고 하는데 관측된 데이터가 특정 사건에 의해 발생할 확률을 말합니다. 어렵죠?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주변 확률은 모든 가능한 원인에 대해 데이터를 생성할 확률입니다. 이것도 다음 베이즈 정리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전 확률, 가능도, 사후 확률, 주변 확률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이 베이즈 정리에서 나옵니다. 베이즈 정리란 짧게 말하면 사전 확률을 사후 확률로 업데이트하는 공식입니다. 자, 이 나이브 베이즈는 베이즈 정리 이런 기반의 단순한 분류 알고리즘이 바로 나이브 베이즈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베이즈 정리. 해당 강의가 이 베이지안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강의입니다. 자, 우리는 베이즈 정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부 확률을 학습을 하고 다음은 베이즈 정리에서의 확률인 베이지안 확률. 이미 우리는 이전 강의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베이즈 정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 conditional probability라고 하고요. 특정 사건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다른 사건이 발생할 확률입니다. 우리는 조건부 확률을 오른쪽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해당 식을 해석하는 방법은 P, A 바 B, B라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다른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P, A 교집합 B,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나누기 분모는 P, B가 일어날 확률을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분모는 상수이면 되는 겁니다. 0보다 크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온 날,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바로 조건부 확률입니다. 여기서 B가 바로 비가 오는 확률이 되고요. 분자는 비가 오면서 교통사고가 날 확률인 두 사건 A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바로 비가 온 확률 PB로 나눈 값이 바로 비가 온 날에 교통사고가 날 확률 조건부 확률이 됩니다. 베이지안 확률입니다. 표본이 특정 사건에 포함된다는 주장에 대한 신뢰도를 말하고요. 자, 그러면 베이즈 정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조건부 확률을 바탕으로 해서 베이즈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먼저 학습을 하고 베이즈 정리를 배우는 겁니다. 자, 이 베이즈 정리는 사전 확률을 사후 확률로 업데이트하는 공식이라고 했죠.
사전 확률에 새로운 정보를 반영을 하여 사후 확률을 계산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약간 이 옆에 이 식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베이즈 정리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부 확률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베이즈 정리가 제가 나왔다고 했죠. 조건부 확률과 베이즈 정리의 이 식을 보면 어디가 다르죠? 분자가 다릅니다. 이 분자 PA 교집합 B가 바로 다르게 표현을 하면 PB 바 A 곱하기 PA가 되는 겁니다. 즉 A와 B의 교집합은 다음과 같이 조건부 확률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식이 어떻게 나왔냐라고 하면, 자, 오른쪽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B 바 A는 조건부 확률이죠. 어떻게 표현할까요? PB 교집합 A 나누기 PA가 되는 겁니다. PA 교집합 B는 PB 바 A 곱하기 PA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분모 PA를 양변에 곱해주면, 자, 바로 다음과 같은 식이 되고, 해당 식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이 식이 바로 베이즈 정리가 되고요. 하지만 이 식을 그냥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해를 하게 되면 베이즈 정리가 됩니다. 벌써 이번 강의의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베이즈 정리 이 식에서 PA를 우리는 사전 확률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건 B가 발생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사건 A의 확률인 거죠. PA 바 B가 바로 사후 확률이 됩니다. 어떤 사건 B가 발생한 후에 이 정보를 반영하여 갱신된 A의 확률이 바로 사후 확률이 되는 거죠. 이 조건부 확률을 우리는 가능도, 우도 확률이라고 하고요. 가설 어떤 A를 기반으로 사건 B의 확률이 되는 겁니다.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이 바로 PB가 되고, 이 분모를 우리는 주변 확률, 증거라고 하고 정규화 상수라고도 합니다. 자, 다시 베이즈 정리를 확인을 해 볼게요. 베이즈 정리는 사전 확률, 즉 PA에 새로운 정보, 증거 PB를 반영하여 사후 확률을 계산하는 것을 우리는 베이즈 정리라고 하고,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 간의 관계를 정리한 식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기존의 사건들의 확률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PA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사후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계산을 하죠? 사전 확률에 해당 PB 바 A 나누기 PB 해당 값을 곱하면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떤 질병에 걸릴 확률이 1%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는 지식이죠. 질병에 걸릴 확률이 1%이다. 사전 확률입니다. 이 질병의 검사 정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이 검사에서 양성일 확률, 이거는 조건부 확률이죠. 질병에 걸릴 확률이 PA인데 질병에 있는 사람이 검사에서 양성일 확률,
PB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 구문은 PB 바 A가 되는 거죠. 99%, 0.99가 되네요. 다음은 질병이 없는 사람이 검사에서 양성일 확률. 자, A의 여집합일 때 B가 나올 확률은 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사 결과가 양성일 때 실제 질병이 있을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죠? 즉, PA 바 B가 되는 겁니다. 이 사후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료가 필요하죠? 자, 보시면 사전 확률 PA는 이미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자, PA는 1%죠. 0.01입니다. PA는 구해졌고 PB 바 A는 얼마죠? 0.99가 되네요. 그러면 우리는 PB만 알면 됩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일 확률만 구한다라고 하면 사후 확률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분모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게 질병이 없는 사람이 검사에서 양성일 확률 이 5%를 활용하면 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을 다시 보겠습니다. PB 바 A는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죠.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죠. 자, 질병이 없는 사람이 검사에서 양성일 확률은 PB 바 A의 여집합이 됩니다. 왜냐하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1%죠. 그러면 A의 여집합, 질병에 걸리지 않을 확률은 1-0.01이기 때문에 0.99가 되는 겁니다. 자, 0.99가 되고 PB 바 A의 여집합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PA를 알고 있습니다. 0.01이죠. 그리고 PB 바 A도 알고 있습니다. 0.99네요. PA의 여집합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PA 즉 1-0.01이니까 0.99죠. PB 바 A의 여집합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질병이 없는 사람이 검사에서 양성일 확률 5% 0.05가 되죠. PB 교집합 A와 PB 교집합 A의 여집합의 합이 왜 PB가 되냐? 아래 그림을 보면 B 사건과 A 사건이 있습니다. PB 교집합 A는 중간에 있는 이 빨간색 영역이 되고요. 플러스 PB 교집합 A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죠? A의 여집합은 A를 제외한 나머지고 B와 교집합은 파란색 영역이 되죠. PB는 해당 면적의 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PA 바 B를 알 수가 있습니다. PA 바 B는 PB 바 A 얼마죠? 0.99 곱하기 PA 0.01 해당 값을 나누기 PB 바 A 곱하기 PA 플러스 PB 바 A의 여집합 곱하기 PA의 여집합 0.99 곱하기 0.01 더하기 0.05 곱하기 0.99 해당 값은 0.0594로 나누면 바로 사후 확률이 계산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입니다. 이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는 조건부 확률과 베이즈 정리를 기반으로 한 지도학습 분류기입니다. 이 왜 나이브하다라고 하면 이 조건이 뭐냐면 모든 특성이 서로 독립적이다. 즉, 이 말은 모든 독립 변수가 동등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이브, 순진하다는 용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의 특징은 계산이 간단하고요. 빠르며 대용량 데이터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실시간 분류에 사용되고요. 텍스트 분류, 특히 스팸 필터링에 사용되고 감성 분석에 사용됩니다. 기출 응용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건부 확률 PA 바 B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3번이죠.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입니다.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 즉 2번에 대한 조건부 확률은 B 바 A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베이즈 정리를 올바르게 해석한 것은, 자, 첫 번째, 사후 확률은 조건부 확률과 동일하다. 사후 확률은 조건부 확률과 동일하다. 사후 확률은 조건부 확률의 한 형태이지만 일반적으로 사후 확률은 이 조건부 확률과 의미가 다릅니다. 베이즈 정리에서 사후 확률은 B라는 증거를 고려한 후 A에 대한 확률인 거죠. 다른 의미입니다. 2번 사전 확률이 작으면 베이즈 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아닙니다. 사전 확률이 작더라도 0만 아니면 얼마든지 베이즈 정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새로운 정보가 주어졌을 때 확률을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해당 설명이 바로 베이즈 정리에 대한 설명인 거죠. 자, 주변 확률은 결과와 무관하다. 아니죠. 이 주변 확률 PB는 베이즈 정리에서 분모에 위치하며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상으로 기출 응용 문제도 풀어봤고요. 우리는 이 베이지안 기법에서 개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베이지안 기법의 정의. 자, 어떤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가 왔을 때 확률을 갱신하는 거죠. 그리고 베이즈 정리에서의 확률의 관점. 전통적인 관점인 빈도주의가 아니라 어떤 주장에 대한 신뢰도, 변할 수 있는 어떤 정보가 오면 갱신되는 신뢰도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베이즈 정리. 베이즈 정리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확률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조건부 확률을 변형한 것이 바로 베이즈 정리가 되고, 이 베이즈 정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변형된 조건부 확률의 식을 사전 확률, 사후 확률, 가능도, 주변 확률,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해서 신뢰도가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베이즈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이즈 정리를 바탕으로 해서 조건부 확률과 이런 베이즈 정리를 기반으로 지도학습 분류기가 바로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가 되고, 가정이 있습니다. 모든 독립 변수가 동등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가정이고, 계산이 간단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빠르고 대용량 데이터에 적합하고 실제 실시간 분류, 텍스트 분류, 특히 스팸 필터링, 감성 분석에 많이 사용한다. 자, 이상으로
베이지안 기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강의는 딥러닝 분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